납치된 소녀, 알고 보니 뭐뭐뭐. 2019년 12월 16일 늦은 밤, 미국 뉴욕에 사는 16세 소녀 캐롤 산체스는 엄마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두 모녀 앞에 의문의 차량이 멈춰 서더니 차량에서 내린 남성 두 명이 갑자기 딸 산체스를 차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뭐야, 납치 사건이야 이게 지금? 그러게. 자, 어머니는 딸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차량에 달려들었지만요. 납치범들은 그런 어머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머머. 오, 내동댕이 쳤어요. 아, 어떻게 얼마나 놀라고 충격적이실까 지금. 자, 산체스가 납치되기까지 단 20초. 이 20초 사이에 어머니는 눈앞에서 딸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다음 날 경찰은 SNS에 CCTV 영상을 공개했고요. 이후 약 3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수사에 착수. 주 저녁에 실종, 납치, 아동 수색을 위한 앰버 경고까지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12,000여 명의 사람들이 수백을 공유하며 한마음으로 산체스의 안전을 걱정했죠. 그런데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사건 발생 약 15시간 만인 오후 2시 30분경 경찰의 SNS에 산체스를 찾았습니다.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반가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다행이네. 다행이네요. 근데 누가 산체스를 납치한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데 뒤늦게 밝혀진 충격적인 납치 사건의 전말. 다 제가 꾸민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딸 산체스가 납치 자작극을 꾸민 이유. 엄마가 저를 너무 과잉 보호해서 장난친 거예요. 산체스 가족은 중앙아메리카의 온두라스 출신으로 엄마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데요. 하지만 딸 산체스는 남자친구와 함께 미국에 남길 원해 엄마와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한 달 전부터 남자친구 마르티네즈와 함께 납치 자작극을 계획, 3명의 공범까지 모집해 납치극을 펼쳤던 거였습니다. 아, 진짜 너무 철없다. 너무 철없다. 아니, 철없는 게 어머니를 내동댕이 치면 어머니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아휴, 이런 거짓말이 진짜 무서운 게 딱 이 사람 때문에 경찰력이 쓰이고 있는 동안에 진짜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은 도움을 못 받고 있고요. 또 다음에 정말 이런 납치 피해자가 생겨도 사람들이 얘도 자작극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납치인데 자작극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럼 이거 진짜 나쁜 거라고 이게. 양치기 소년인 거죠. 욕도 아까운 분노 유발 빌런 19, 7위를 공개합니다. 중국 도 넘은 추악한 갑질. 2018년 11월 중국의 한 SNS에 올라온 충격적인 영상. 아, 오늘 영상이 왜 이렇게 많아? 因为我是上个月就是上班上的 그렇게 뭐 마시네? 我们其他同事 뭘 마시는 거야? 코를 막고 마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시는데 냄새나. 开业嘛。 이 영상은요, 중국 구이저우성 북부의 주니에 있는 한 주택 보수 전문 회사의 직원이 직원들이 심한 처벌을 받았다라는 글과 함께 올린 영상입니다. 이들 실적이 안 좋은 펄이야. 원샷 하란 말이야. 회사 관리자 3명이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노란 액체가 담긴 컵을 마시라며 건넸는데요. 이들이 건넨 액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소변. 아이고. 아니, 사람으로 보면은 저거를 할 수가 있나요? 아, 실적 안 좋은 게 또 뭐 본인만의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뭐 상황적으로 안 좋을 수도 아니, 있고. 본인만의 잘못으로 실적이 안 좋아도 아, 그렇지. 오줌 매기면 안 돼. 오줌을 먹인다니. 그런데 말이죠. 회사 관리자들의 말도 안 되는 갑질, 만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또 있어. 뭐 하는 거야? 벨트로 직원들을 채찍질도 했고요. 직원들에게 목표 판매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바퀴벌레 3마리를 먹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궁금합니다. 직원들은 또 왜 당하고만 있는지도 너무 의아스럽거든요. 그렇죠. 이 네. 직원들이 회사의 갑질 횡포를 견딜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예요? 당시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2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회사에서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직원들에게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삭감하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 생계를 걱정한 직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통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회사를 그만두지 못한 거였죠. 아니 저런 짓거리도 이해가 안 가는데 돈도 안 줬어요. 왜요 진짜. 이후 이 영상이 퍼지자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소변을 먹인 회사로 전 세계적인 공분을 샀고요. 그 뒤 중국 공안에서 3명의 관리자를 체포했습니다.
아, 이거는 그럼 단단히 좀 처벌이 들어갔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중국은 노동자를 위한 나라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런 짓거리를 했으니까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더 황당한 처벌. 2명은 열흘, 1명은 닷새간 구금뿐이었습니다. 벨트에 맞으셨던 분들은 진짜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열흘 뒤에 다시 그 관리자가 내 옆에 또 나타났어. 막. 그리고 이제 뭐 저 사람들은 처벌 안 받는구나라는 무력감도 있을 거고. 그럼 진짜 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죠. 욕도 아까운 분노 유발 빌런 19 6위를 공개합니다. 가사 도우미가 나무에 묶인 이유? 지난해 온라인에 퍼진 한 사진이 필리핀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 저래? 뭐야? 어머. 지금 누구 묶인 거죠, 지금. 손과 발이 꽁꽁 묶인 여성은 필리핀 출신의 26살 러블리 아코스타 바루엘로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던 바루엘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고국을 떠나 2억 마리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왕족의 자택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바루엘로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야, 너 이 비싼 가구를 왜 땡볕에 뒀어? 너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대청소 중에 고가의 가구를 마당에 두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극대노를 한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그는 가사 도우미들의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벌을 주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헐. 이번에도 역시나 분에 못 이긴 고용주는 너 오늘 나한테 제대로 혼나야겠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러고는 가사 도우미 바루엘로의 손목과 다리를 밧줄로 포박한 뒤 마당에 있는 나무에 묶어둔 겁니다. 아이고 참. 그냥 말도 안 나온다, 진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다시피 위치가 어딥니까? 중동이에요, 중동. 그럼 땡볕에 사람이 저렇게 묶여서 조금이라도 있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됩니다, 저건. 탈수증으로 좀 쓰러질 수 있죠. 저건 고문이에요, 고문. 그렇죠. 고문이죠, 고문. 그런데 이때 함께 일하던 동료가 그녀가 학대당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고요. 필리핀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 그렇게 고용주의 만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필리핀 국민은 우리가 가구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다니 사우디아라비아는 필리핀 사람들을 노예로 보는 거냐? 라며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번졌네요. 그치, 이제 이거 개인의 되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큰 사건이 됐었죠. 예. 필리핀 여성들이 해외에서 가사 도우미로 취직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때 고용주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후에 가사 도우미를 일하셨던 바루엘로는 어떻게 되셨는지. 다행히도 그녀는 필리핀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가족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바루엘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다른 동료들의 안전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또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욕도 아까운 분노 유발 빌런 19 5위 공개합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만행. 2019년 10월 브라질의 한 병원. 이제 막 2살이 된 남자아이 미구엘은요. 안타깝게도 오랜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슬픈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은 미구엘의 아빠를 맹비난. 왜? 브라질 전역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아니 아빠가 제일 슬플 텐데 왜 아빠를 비난하죠? 아빠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래도 싼 놈입니다. 미구엘은 희귀 신경 근육 질환인 척추 근육 위축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엄마 카린과 아빠 알베스는 매일 홀로 고통과 싸우는 어린 아들을 지켜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 가족을 더 절망에 빠뜨린 것은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 그래서 결국 미구엘의 부모는요.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아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온라인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미구엘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탰고요. 그렇게 1년 동안 모인 후원금이 무려 약 3억 2천만 원. 미구엘 가족에게도 드디어 희망이 보였죠.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진짜.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미구엘의 치료비가 들어온 통장을 확인하다 그만 큰 충격에 빠진 엄마. 미구엘의 후원금 중에 절반 이상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 카린의 머릿속을 스친 불길한 기억. 여보, 병원비 내리면 돈 더 필요하잖아. 새 직장을 구했는데 교육 좀 받고 올게. 아, 이거 불길하다, 이거.
어딜 가 지금. 뭐 교육을 왜 받아?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알베스는 새 직장을 구한 게 아닌 미구엘의 치료비를 가지고 도망친 거였습니다. 아니 돈에 눈이 멀 수는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 와, 죽을 수 있잖아요. 눈에 안 밟히나? 생각이 안 나? 눈이 얼마나 돌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아들의 병원비를 들고 잠적한 아빠 알베스는 결국 한 달 뒤 한 호텔에서 체포됐습니다. 너 있나 너? 당시 알베스의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알베스가 묵던 최고급 스위트룸에서는 고가의 보석, 명품 의류뿐 아니라 심지어는 마약까지 발견. 술과 마약에 잔뜩 취한 채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머머머머. 아들이 병마와 싸우는 시간에 아빠 알베스는 아들의 치료비로 허세를 부리고 그 모습을 SNS에 자랑까지 했네요. 에라이 SNS에 자랑을 왜 해? 아니 아니 정신 나갔잖아. 몰래 하지도 않았어 또. 그렇게 무려 2억 원가량을 한순간에 탕진해버린 알베스. 어? 그러는 동안 결국 아들 미구엘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근데 하늘로 떠나고 만 거죠. 미쳤나 봐. 이 인면수심의 아빠 알베스는 아니 저 마약 밀매업자한테 협박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빼간 거예요. 아니 뭐 어쨌든 간에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유감이? 이렇게 끝까지 비겁한 변명만 둘러댔다고 합니다. 욕도 아까운 분노의 발 빌런 19 4위를 공개합니다. 내 안전을 위해 저지른 테러. 우리가 비행기를 딱 탔을 때 뭐 여행 가는 길이면은 얼른 도착해서 놀고 싶고 귀국하는 길이면 잘 도착해서 편히 쉬고 싶고 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2월 중국 안후이성 안칭의 텐주산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마친 160여 명의 승객들은요. 각자 자리에 착석해 비행기가 이륙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려드립니다. 승객 여러분은 지금 즉시 하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행기 긴급 점검 때문에 갑자기 운항이 취소됐고요. 결국 승객들은 다음 날 비행기가 뜰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뭐 테러, 뭐 태풍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냥 비행기 점검이라고요? 아니 근데 승객들은 또 가야 될 사정이 있었을 텐데 너무 당황했겠는데요. 다 스케줄이 있는 네.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승객들은 비행기 운항이 취소된 이유를 듣고 엄청난 분노를 하고 말았습니다. 운항이 취소된 이유. 승객인 28살 남성 루시가 탑승하면서 비행기 날개 위에 동전을 던졌는데 이 동전이 그만 비행기 엔진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헐. 그래서 비행기 운항이 취소된 것이었죠. 난 진짜 이해 안 되는데 자기가 탈 비행기라면서 그 엔진에 동전을 왜 던져? 자,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탈 거라며. 자, 자기가 탈 거니까 던진 거예요. 에? 언젠가부터 중국에서 퍼지기 시작한 미신. 비행기를 처음 탈 때 동전 던지면 무탈할 수 있다. 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 이런 말 못 피나이다 피나이다 무탈하게 하시옵소서. 헤이! 이거 무슨 소리예요? 미신. 와. 아니,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거 거의 약간 자해 아니에요? 진짜 소름이 돋는 건 저 어이가 없다. 사람이 우리랑 같은 비행기 탈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다. 진짜 자기가 탈 비행기 왜 던져 그걸? 너무 황당해. 자, 비행기에서 동전을 던지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한 여객기가 활주로에 떨어져 있던 작은 티타늄 조각을 밟았는데 이때 파열된 타이어 조각 때문에 연료 탱크에 구멍이 나서 화재가 발생했고 엔진 이상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여객기는 이륙한 지 2분여 만에 추락. 승무원과 승객 109명 전원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이게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죠. 진짜 조그만 새 조각 하나로도 뭐 끔찍한 사고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비행기가 만약에 이륙했다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행기 안전 운항을 기원하며 던진 행운의 동전. 그건 행운을 위한 게 아닌 모두의 불행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욕도 아까운 분노 유발 빌런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합니다. (2020년) 전 세계를 팬데믹 쇼크에 빠뜨린 코로나19.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만 무려 186만 명을 넘어섰고요.
11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극복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끝이 안 났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3월 9일 당시 이탈리아에서 확진자 수가 무려 10,000명에 육박하자 이탈리아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부로 전국에 이동 제한령을 시행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전 국민 6천만 명에 대해서 식료품, 의약품 구매, 출근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이동 제한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유로, 약 4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가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았던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네, 사실 좀 불편한 조치였지만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탈리아 전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4월 2일 이탈리아 로마의 한 검문소에서 한 남자가 이동 제한령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약 70km 거리에 위치한 비테르보에 사는 38살 남성이었습니다. 아니, 자 이거 보세요. 저한테 이동 허가 서류가 있다고요. 이동 허가 서류가 있다고요? 그럼 이 사람 뭐 의료진이에요, 그러면? 뭐지? 자, 경찰에게 당당히 이동 허가 서류를 내민 남성. 그러나 확인 결과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이동 제한령을 왜 내린 건데? 아니 본인 목숨도 이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 거지? 도대체 서류까지 위조해서 로마로 간 이유가 뭐예요? 이 남성이 이동 제한령을 위반하고 로마까지 간 이유, 혈압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는요,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이 시국에 그 먼 로마까지 향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빌런이다. 빌런이죠. 진짜 빌런이다. 이런 빌런들이 정말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사는 또 다른 남성은 합법적 외출 사유인 반려견 산책으로 위장을 해 마약 거래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게 됐는데요. 한심하네, 한심. 이에 전 세계 누리꾼들은요. 아니 마약 때문에 이동 제한령을 어긴 거 싫어? 아니 누구는 가족도 못 만나면서 생리배라고 있는데 지금 마약 구하려고? 라며 분노했고요.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야, 이런 시기에는 절대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지. 예, 정말 타인을 위해, 아니 본인을 위해서라도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거든요. 이거 코로나 시국이 아니어도 엄벌에 처할 일이죠. 사실 마약은 뭐 마약 어떤 구하려고. 이유로도 불법이니까. 예.